이거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일단 이해만 하면 되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가공회사에서 만들 때는 특산물이니까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는 만큼 정밀해라, 더 정밀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가공회사가 만들었을 때는 보관 온도라 그랬죠. 네가 보관할 때는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보관해라. 그런데 제3자가 검사로 들어갈 때는 상이 다릅니다. 중심 온도입니다. 적으십시오. 그것부터 중심 온도란 말을 적었습니다. 중심 온도란 말을 적고요. 거기다 아까 전에 17페이지입니다. 중심 온도란 말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구온기미가 있잖아요. 구온기미 특산물은 아까 전에 만들 때는 3%라는 개념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거는 걷다 치고, 그리고 정밀검사에 대한 수분의 검사 기준치는 5%입니다. 자, 이 두 개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만들 때는 보관 온도라 그랬습니다. 보관 온도인데 제3자가 들어가면서 검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심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수산물의 검사를 만들 때는 자기 냉동 창고에 마이너스 18도 계기만 보이면 됩니다. 그 사람은 할 만큼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3자가 검사로 들어갈 때는 중심 온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시계는 온도계는 마이너스 18도 몰라도 그거 수산물을 하나 빼가지고 송곳으로 찔러봅니다. 찔러가지고 가장 안에 중심까지 몇 도가 되어야 된다. 중심 온도란 말을 씁니다. 또 하나, 가공해서 만들 때 수분에 아까 전에 만들 때 구운기 같다면 특산물을 만들 때는 특산물이니까 네가 만들 때는 3% 이하의 수분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내가 검사할 때는 검사하는 시간이 안 묻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습기가 들어올 겁니다. 기준치가 정밀검사가 5%입니다. 좀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3자 시각과 만드는 사람의 등급구격하고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눈에 계속 익히 가지고 그거 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십시오. 제3자 시각에서는 좀 더 우리 생각하면은 완만하면서도 정밀하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수산물을 보더라도 보관 온도 계기를 보는 게 아니고 수산물 안에까지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중심 온도로 기준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밀검사든 간능검사든 서류검사든 들어갈 때는 보관 온도가 라는 어떤 그런 시각보다도 진짜 수산물이 얼어있냐 중심 온도까지. 자, 이랬습니다. 자, 한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산물의 온도가 하나 뜨는데 급속 동결입니다. 최대 bin결점에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5도까지 최대 bin결점 안에 35도 안에 통과하는 게 급속 동결입니다. 인스턴스 퀵 프리저입니다. 앞으로 쓸 때 햅삽이라든지 뭐 쓸 때 해자드 아날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항상 영어를 쓰려고 하십시오. 써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나서 IFQ도 쓸 때도 쓰시고, 그러면 급속동기를 들어가면요 빈결정이 있잖아요. 그 얼음 덩어리가 똑같이 이렇게 엎어집니다. 똑같이 수산물이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똑같이 그냥 순간적으로 빈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포가 수산물에 대한 어떤 안에 세포가 안 다칩니다. 해동할 때도 드립도 줄어들고 손상이 없다고 말을 봤을 겁니다. 근데 완만동기는 아까는 최대 bin결점 사이에 35분 이외에 통과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 어체가 동결이 들어갑니다. 동결 기기에 들어가면은 어떤 분 먼저 먹는 놈은 먼저 얼음에 온도에 들어가는 사람은 빨리 빈결정 얼음이 생길 겁니다. 빈결정은 얼음입니다. 그리고 빈결점은 온도입니다. 빈결점은. 그러면은 완만동결은 크기가 다르게 먼저 먹은 놈은 얼음이 덩이가 클 겁니다. 안에 있는 놈은 완만동결하니까 작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다 보니까 수산물의 어체의 세포가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손상이 크다는 겁니다. 이해만 하십시오. 오자도 지금 이거 유튜브하고 올릴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아까 말대로 가공회사 시각과 그리고 나서 제3자 시각에서 검사하는 시각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만들 때는 구운기 같은 특산물은 3%의 수분을 유지해라.
내가 검사할 때는 정밀 검사 들어가더라도 5%다. 5% 이하가 수분이 되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네가 만들 때는 보관 온도를 보지만 우리가 만들 때는 수산물의 어체 속까지 중심 온도로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시각이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제3자 수품사라든지 검사관 91조라든지 이런 검정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검사하는 것이 17페이지부터입니다. 제 책은 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서류검사, 간능검사, 정밀검사가 있고요. 어패로 신성 냉동품하고 이제 용어를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냉동품이란 등등등 해가지고 원형 처리 가공하여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동결시킨 제품류를 말한다. 그럼 X라는 얘기입니다. 18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18이. 냉동품. 자, 냉장품하고 냉동품하고 구분이 되십니까? 형님. 냉장품, 냉동품. 해보이소. 말해보이소. 냉장품이라고 하는 건 10도 이하에서 얼기 이전에 네. 0도씨까지 사이에서 저온으로 유지시키는 거고요. 네. 동결품은 이제 냉동. 올려서 저장하는 것이고요. 일단 보통 우리가 어릴 때 0도라든지 0도 이하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1도 정도가 이제 얼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제 어른데 이 바닷물은 마이너스 2도에서 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온이라 그러면 0도부터 10도인데 또 대학 교재는 0도부터 15도까지가 냉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냉장고 보통 쓰고 있는 냉장고는 한 5도 정도 그냥 정도에 쓸 수 있고 냉장이고요. 냉동 또는 동결이라는 것은 냉동은 마이너스 18도를 얼어가지고 이하에 유지하는 게 냉동으로 시됩니다. 그래서 냉동이기 때문에 동결시킨 식품이니까 마이너스 18도 이하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급속 동결하도 완만동결. 그러니까 동결시키니까 마이너스 18에 들어가도 이상이 없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냉동품 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어간류 어유 어분어비를 7번 8번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고시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천입니다. 한천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문제 내겠습니다. 한천이라 홍조류니까 맞네, 그죠? 홍조류 중에 한천성분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생물적 방법으로 의하여 추출, 넘고, 건조시킨 만든 제품이다. 맞습니까? 그만 말인가? 생물적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적으세요. 생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제 낼 거는 다 내는 겁니다. 목포에 다 틀렸습니다. 지금이야 했으니까요. 생물적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뱅통조림입니다. 자, 어육연제품입니다. 연제품. 어육연제품을 정리하십시오. 수라미부터 어육연제품이라든지 어묵이라든지 소시지가 있습니다. 소시지가. 어묵하고 소시지의 차이는 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어묵 소시지. 소시지라고 해요. 어묵을 만들면 성형, 모양을 만들고요. 그리고 소시지 같으면은 액을 충전시킵니다. 충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묵과 소시지의 차이는 지방의 차이입니다. 지방을 더 첨가하는 것이 소시지입니다. 그걸 적어놨어요. 근데 용어를 제가 지금 처음이라서 용어를 좀 많이 했던 거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시면 나중에 그냥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 20페이지겠네요. 하루 페루가 있죠. 제가 20페이지면 19페이지 내면 됩니다. 합불 판정입니다. 제3자 맞죠? 그죠? 제3자입니다, 지금. 하루 페루의 간능 검사 기준 중 하루 페루에 답을 하십시오. 2차 시험입니다, 우리 때. 항목은 외관, 활력도, 성별이고요. 합격이냐 불합격입니다. 수분사가 지금 판단할 거 아닙니까? 합격? 그러면 저 경매로 넘길 거고, 불합격하면 폐기하든지 보완을 하겠죠. 그래서 외관은 높고 손상 변형이 없는 형태로 병충해가 없다. 활력도 살아있고 활력도가 양호하다.
보통이 아닙니다. 양호입니다. 그리고 선별은 이종분 혼입이 없다. 대체로 고르고 이런 말을 계속 감을 익히시랍니다. 이게 16년도 2회 때 문제입니다. 제3자 가능 검사.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옆에 어육연제품 찐어묵이 보이죠? 박스. 항목은 합격이냐 불합격인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온도를 마지막에 보십시오. 온도와 그리고 나서 탄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탄력. 어육연제품은 계리이기 때문에 탄력이라는 문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탄력이 양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온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지금 제3자라고 했습니다. 보관온도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중심온도란 말을 써야 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중심온도가 18도 이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3자 시각입니다. 지금 들어온 건 아까 17페이지부터는 16페이지와 17페이지는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냉동품 중 어패류 가공품의 강능검사 기준입니다. 핫불이겠죠. 항목이 억으로 많네요. 건조 유소 온도입니다. 온도가 보면은 김용의 시험 때 놓은 겁니다. 핵가공 참전용은 중심 온도가 마이너스 40도입니다. 한번 넘겨보실래요? 답이 그렇습니다. 중심 온도가 마이너스 18도, 핵감용은 중심 온도가 마이너스 40 이하입니다. 이게 16회 때 2차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밀 검사도 있고 간능 검사도 있고 또는 등급을 판정합니다. 근데 이 판정할 때는 우리가 지금 등급 판정할 때는 어떤 거는 마른 김 같은 거라도 아까 전에 구운 김이었지만 그 등급을 합격이냐 불합격도 있지만 몇 등 검사도 수급상 하나 봐요. 그러면은 이 기준이 과연 가공회사 기준인지 제3자 기준인지는 저도 구분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걸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마른 김, 얼군 김은 턱 등에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멸치는 1, 2, 3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른 톳은 1, 2, 3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거 있습니다. 여러 마른 김, 얼군 김은 청태 혼입을 그렇게 구분했고요. 다른 거 항목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른 멸치는 행태가를 기준해 가지고 1, 2, 3을 했고요. 마른 우뭇가사는 햅쌀물 기준으로 1, 2, 3 등에까지 있습니다. 마른 톳 햅쌀물로 기준해 가지고 1, 2, 3만 있습니다. 문제가 가장 내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비슷하게 나오고 마른 김이나 마른 멸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멸치는 5가지로 나옵니다. 대멸, 중멸, 소멸, 자멸, 소멸. 대멸, 중멸, 소멸, 자멸, 세멸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해요. 세멸은 16mm 미만이거든요. 이런 게 이따가는 거 해가지고 카페 보고 책 보고 하면 다 있습니다. 보시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머리는 터질 것이고. 머리 터집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26페이지 한천 찾아보이소. 26페이지나 되겠습니다. 한천은 올해도 좀 고민해보고 작년에 젤리 강도가 나왔지만 한천은 박스가 3개가 있습니다. 간능검사 일을 할 때요. 실한천이 있고 산한천, 설한천이 있고 그 밖에 한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실래요? 가루 한천, 인상 한천이 있습니다. 이게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젤리 강도만 나왔고 한천에 대해서는 박스도 안 나왔지만 한천의 특징, 우뭇가사리, 공업, 자연한천, 공업한천 이런 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홍조루죠. 홍조루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세요. 실한천, 산한천, 그 밖에 한천이 있어요. 가루 한천이 있습니다. 실한천, 산한천, 가루 한천이 있는데 어떤 게 시험 내면 어떤 게 놓기가 좋겠습니까? 내기 좋은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실한천은 그 1, 2, 3등으로 나눴습니다. 1, 2, 3등으로 나누는데 행태는 300이고 크기가 대체로 이거 말고는 100색, 200색 강택 있고 이런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한천, 설한천, 그 밖에 한천 1, 2등으로 나누었고 1, 2등으로 나누면서 밑에 보니까 산한천은 100mm 이상, 설한천은 100mm 이하, 혼입이 5% 이내. 내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저는 낸다면 작년에 이걸 놓는다고 생각했는데 젤리가 나왔습니다. 산한천, 설한천, 그 밖에 한천을 이걸 저는 저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천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특수 포장 어묵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포장 어묵이니까 밑에 답을 보면 케이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케이싱. 그러니까 어떤 특징에는 어떤 문제, 갖는 검사든지 검사할 때는 충전이라는 용어도 썼고, 케이싱이라는 용어도 썼고, 이런 용어 같은 걸 눈에 좀 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일단 수험서 쓰고, 그러니까 일반 수험서 같은 것도 강의 할 거니까, 일단 간만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밀검사입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정밀검사 기준. 화학물리, 미생물 검사 또는 신분학적 검사로도 봅니다. 그래서 중금속의 대상입니다. 총수원, 메탈수원, 낙하등. 이게 작년에 총수원 문제하고 비소 문제 같은 1차, 2차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박사 이게 중요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있죠, 보고. 보고독은 다양하게 놓았으니까 보고독은 항상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요거는 보면은 다양하게 있고. 작년에 이게 놓은 겁니다. 보고는 다양하고, 뭐, 보고의 양이 많고, 전 세계 85종 테트라독신이 있고, 수산물의 고객이 있고, 그 다음 육질은 10, 마이크로 유리 퍼 G2하고, 껍질이 이렇게 12하고, 식용 가능한 보고의 종류로는 복종, 흰복종 등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작년에 여기 놓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고의 종류 5개 이상을 적고, 그리고 나서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바로 그럼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더 하고 싶으면은 68회에서 그 페이스북인가 그럴 겁니다. 페이스북 68회에서 73회를 한번 천천히 5회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68, 73입니다. 그 컴퓨터 봐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다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68에서 73입니다. 페이스북. 컴퓨터에 보면은 같이 묶어놨습니다. 5개인가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그거 하면서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밀검사 기준을 계속하고 있고요. 분산, 수분이 어떻게 하는데 31페이지에 박스가 있죠. 네, 정밀검사입니다. 아까 전에 그거 방금입니다. 5% 이하 구운김, 얼굴금 있고 15% 건재, 김돌, 60% 승계젓, 1% 어간류. 구운김이 문제입니다. 아까 특산물에 대해서는 3%라는 얘기를 있었습니다. 그죠? 얘는 정밀검사 기준입니다. 그게 다르다. 이 정도만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식품공전이라고 지나가는지 몰라도 4번 문제가 있죠. 중간에. 대장군 밑에 1번, 4번이요. 4번 문제는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밑에도 역시 세군수가 뜨고 답이고 이게 16년도 김동의 시험 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문제는 4번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음성이 어떻고 벽가람 몇 거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밀검사의 정의와 대상과 요건을 5점짜리에 놓았는데 아까 전에 1차 책에 59페이지 그리고 60페이지에 있고요. 아까 전에 그 서류검사, 간능검사, 정밀검사 있잖아요. 그 문제입니다. 그걸 변행시킨 겁니다. 정밀검사의 정의. 간능검사를 못해가지고 정밀검사를 더 하겠다든지 외국에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입니다. 그걸 답을 적어 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답은 59페이지, 60페이지니까 1차 책으로 바로 보여드리는데 검사 신청인 내국 요구 기준으로 분석 증명서를 요구한다.
1차적 6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할 때 가공품, 외국 요구 기준에 수출된 수산물 가공품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와 대상, 요건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2차는 수험서도 뭐든가 답을 읽는 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답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답보다 더 나은 답이 없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수험생의 어떤 그런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 같은 데서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거는 이런 생각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32페이지 법령에 대한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행해. 이력 주주 관리하고 유통이력의 차이는 뭡니까? 제가 지금 작년에 강주시청에서 누가 물어보는데 잘못됐다 그러는데 지금도 그 물어본 것도 잘못됐고 지금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이력 주주 관리하고 유통이력이 뭡니까? 차이가. 예? 이력 주주 관리, 수산물의 이력 주주 관리, 그리고 유통이력 제도, 유통이력하고 차이가 뭡니까? 원산지하고. 유통 이력하고 예, 고액행님, 형님은 이력 한번 생각해봐. 추적. 자, 원산지, 그리고 유통이력, 그리고 이력 주주 관리 차이가 뭡니까? 그렇게는 우리는 안 보겠죠. 근데 구분해가지고 해야만이 씁니다. 뭐가 차이십니까? 일단 글씨가 다르잖아. 유통이력은 그 일명 유통법이 있잖아요. 34조의 수입 수산물에 관계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력 주식 관리는 수입이든 수출이든 우리나라의 흐름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가 이력 주식 관리입니다. 유통이력은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전체 유통을 볼 것인가, 유통까지, 아니면 수산물에 대한 흐름만 볼 것인가, 이력 주식 관리를 볼 것인가 하는데,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유통이력은 유통법 34조의 수입 수산물의 해수부 장관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과 협의한다 할 때 그때 유통이력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대강 찍어놔주십시오. 유통법 34조입니다. 근데 이제 원산지는 또 뭐냐? 그래, 이력 주식 관리는 수산물에 흘러가는 프로세스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뭐 외국에 들어오든 국내 잡혀가지고 그 청정 지역으로 흘러가든 또는 기름을 주된 것에 흘러가든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력 주식 관리죠. 그렇다면은 양식장이나 바다에 대한, 그러니까 판매자 소비자까지 가는 어떤 그런 과정보다도 이 바다 생산 수확하는 어떤 그 범위에서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전체를 다 포함하지만. 근데 유통이력은 일단 수확이 끝난 후에 상거래의 어떤 그런 관계를 볼 거 아니겠냐. 수입을 했으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양육된 후에 소비자한테 가는 가정의 유통이력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도 고민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 다음에 원산지는 뭐냐? 형님, 원산지에 대해서 이제 또 예상되는 문제가 원산지의 가신검입니다. 적어놨어요. 원산지 나도 정리를 하겠지만 원산지 가신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산지 가신검,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자, 원산지 가진금입니다. 그러면 자, 원산지에 대한 가진금에 대해서 적어라, 설명해라 썼어요. 그럼 형님 알고 있는 거 1차 볼 때 뭐 기억납니까?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를 하는 법이 뭔데? 원산지법 5조입니다. 그리고 위반했으면 원산지법 6조에 걸립니다. 근데 원산지를 가진금은 또 법조항을 잘 모르지만 가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2년 내가 위반을 했으면은 2년 내에 위반하면은 가진금 5배를 때린다. 그죠? 2년 내에 다시 처벌하면은 5배를 때린다. 그러고 나서 최고 3억 초과를 못 합니다.
가진금 대상도 올려놨습니다. 저기 보면 카페에. 그리고 나서 구간마다 그 가진금 처분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적을 때 뭡니까? 원산지란 그걸 최소한 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원산지가 뭡니까? 형님, 원산지 뭡니까? 원산지란 내 주민등록증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이 맞아요. 미국에는 출생지도 있고 뭐도 있고 다르죠. 그러니까 원산지란 국적, 해역, 지역까지도 들어가죠. 그게 원산지 표시하는 겁니다. 어디서 탄생해갖고 왔나? 그러면은 지역이냐, 국적이냐, 국적, 지역, 해역까지도 표시하는 것이 원산지 표시다 이런 거 있죠. 그 말 해야 되고. 그러면은 가진금은 또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수입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안 한 사람한테 영업 정지를 때리면 우리는 수산물을 먹는 사람은 못 먹지요. 그렇잖아요. 수산물 중개업자라든지 판매업자들이 우리 저 동네에 수산물 파는 사람 한 팀밖에 없는데 그 애를 어겼다고, 원산지법을 어겼다고 영업 정지를 먹는다든지 그리고 뭐 허가를 취소시키고 이래버리면은 우리가 수산물을 못 먹잖아요. 못 먹는 대신에 그러면 니도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만큼 한수하고 국민도 유인하고 니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가진금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정지에 가름해서 때려주는 것이 가진금입니다.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적을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내에 위반했을 때는 뭐 5배 이상 되고 3억 초과하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가진금의 대상은, 자, 형님, 가진금에 때릴 수 있는 대상이 5조 표시해라. 얘의 문제입니까? 위반에 대한 얘의 문제입니까? 이번에 이제 문제가 있고 6조겠죠. 6조 맞을 겁니다. 그런 개념을 써줘야만이 답지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6조에 보면은 원산지 거짓 표시하지 마라, 혼동하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혼합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식품 단체 했을 때도 그렇게 판매하는데도 하지 마라. 그렇게 팔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겼으면은 7년 이하의 징역에도 1억 이하의 벌금인데, 오늘 확정되고 나서 5년 뒤에 갔다면은 10년 이하 1억 5천까지 벌금 또 더 가중되죠. 제가 말한 거 틀릴 수는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안 보는데.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이 가지금 때리는 게 아니고 거짓 표시를 했는데만 때립니다. 그리고 원산지가 보면은 혼동하고 위장이 있죠. 정리하십시오. 요번에 대상입니다. 원산지 혼동과 위장입니다. 적으세요. 원산지 혼동 위장입니다. 나중에 이 책에도 나오니까 정리하시고요. 작년 안 나온 생각은 나오겠죠. 자, 3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입니다. 자, 유통법입니다. 앞에 보면은 수산물에 관한 유통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일명 유통법이 있고요. 농수산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차 책에 코너에 다 있습니다.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도시사 허가를 받아가 한다. 그러면은 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법, 일명 유통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 위판장이죠. 산지 위판장이 있고, 유통법에는 35조가 골드체인입니다. 좋은 저작, 골드체인. 그리고 그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수산물 1억제가 있습니다. 지금 수산물 1억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35조 중간입니다. 5페이지 중간에. 수산물 1억제가 보면은 수산물은 1억을 붙여야 된다. 그렇지만 1억 하는데 등록 안 하면 1년 내에 징역을 받는다. 그리고 등록하는데도 면제 대상되는 게 뭡니까? 노선상이라든지 직거래 하는 거는 면제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바코드는 어떻게 되나? 1001년 같으면 19도고 일반은 13자리다.
맞죠? 중간에 뭐 있습니다. 그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름 주소 관리 정리해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일 이름 주소 관리도 천일염하고 10자리하고 일제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옆에 수산물 유통 및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일명 유통법입니다. 자, 요거는 꼭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그 1차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농수산물 법령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법령 10문제,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의 법률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5문제, 원산지에 관한 법률이 5문제, 6문제, 또는 유전자 변형이나 난능조사 문제 5문제, 그리고 친환경 2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의 법률이 5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유통법이 있잖아요. 유통 및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유통법인데 이 법률하고 합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하고 일명 유통법하고 알면은 20문제 이상을 맞춥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범위가 유통법에 범위도 있지만 일명 이 유통법 문제만 오는 게 아니고 수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합해 보면은 그 법령 딱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법령하고 시행령, 시행부지까지 있습니다. 이 유통법까지. 지금 여기 유통법 있으니까 몇 조 보면은 이제 넘어갑니다. 밑에 적어놨죠. 10점 이상 가능하다고. 정의입니다. 수산물 유통산업, 유통사업자, 수산물 산지 위판장 하나 있습니다. 산지입니다. 그 다음에 산지 중매 산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자, 3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 위판장, 산지 매매 참가인, 산지 경매사, 수산물 전자 상거래 다 산지입니다. 산지 위판장. 그러니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는 산지란 말이 빠지는데 거기서는 산지 공판장이 하나 있을 겁니다. 위판장이 아니고. 그거 말고는 유통법 얘기가 아닙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산지도 공판장이 있나요? 네, 그 하나 있더라고. 그래도 그 산지에 놓은 것도 있더라고. 그래 그때는 산지 공판장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의 법률에 있어요. 아, 농안법에요? 네. 그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 주소가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일단 금방 얘기한 거니까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등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라고 있죠. 31조에 34조가 아니네요. 유통이란 말은 이때가 나옵니다.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입니다. 31조. 이때까지는 천일염이고 이 수산물 1억 추적 관리를 얘기한 거고요. 지금은 31조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입니다. 이때까지 1억 추적 관리하다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있고 35조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고 이해하십시오. 이게 골드체입니다. 골드체. 좋은 저장입니다. 수산물 좋은 유통 체계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의 생산, 판매 단계까지,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모두